12주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주에 전기력과 전기장을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전기장 마무리하면서 전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진도를 조금 바꿔서 전위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에 연결되는 전압, 전이차, 그 다음에 전류, 오음의 법칙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주 13주 차에 전기 회로를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위 그리고 전위차부터 공부를 합니다.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하를 가져다 놓았을 때 그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표현해 주신 분이 있죠. 고맙게도 그것을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 놓아서 우리가 플러스 전하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주변에는 이런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전기력선을 보면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갖다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이렇게 커지는 부분과 작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력선의 밀도가 큰 부분은 전기장의 세기가 크다. 그 다음에 이때 화살표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근데 이 화살표의 방향이라고는 했지만 물체가 여기 놓여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이 화살표와 같은 나란한 접선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바로 전기장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가 주변에 또 하나 있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휘어질 텐데요. 그것은 바로 전하가 힘을 받는 것이 바로 전기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때 받는 방향이 접선 방향이다. 잘 안 보이나요? 자, 밑에다가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장이 그려질 것이고 이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것을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이다라고 하는데요. 음, 우리가 이런 점전화가 아닌 우리가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연계에서 그냥 존재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두 개의 철판에 놓고 만들 수 있는데 두 개의 철판을 갖다가 나란하게 세워 놓고요. 이렇게 나란하게 세워놓고 한쪽에다가는 플러스로 대전시키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시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음, 얘네들이 골고루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죠. 이 플러스들이 골고루 퍼지고 마이너스들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내부에서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모습은 흡사 어떤 모습하고 같냐면 지구가 있지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원래 동그래요. 원래 동그랗다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고 지구가 주변으로 중력장이 이렇게 놓여 있겠죠. 지금 그리는 것은 중력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물체를 놓으면 그 물체는 지구의 중심적으로 떨어질 거고 그 떨어지는 선이 바로 이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력장을 즉 지구 표면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되면 물체는 네, 지구 중심으로 향하긴 하지만 우리가 근사적으로 그 지구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고 그때의 중력장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로 대표하는데 그 값이 약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 네, 균일한 중력 가속도를 갖죠. 그래서 이 공간은 균일한 중력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사한 아주 간단한
전기장의 모습을 그려놓고 이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진 공간에서 물체는, 즉 전기를 띤 입자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면, 자,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중력장이라고 했는데, 먼저 왼쪽에서의 물체는 지금 어떤 높이에 올라가 있고요.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은 수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과 속도 g를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질량이라고 하는 중력의, 즉 만유인력의 원인이 되는 성질 곱하기 이 공간의 성질인 중력 가속도, 그죠? 중력 가속도, 즉 그 두 가지의 값의 곱으로 표현한 게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였죠.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자, 이와 유사하게 전기력도 볼 수 있어요. 균일한 전기장이 이번엔 여기에 있다. 근데 이 균일한 전기장은 대표적으로 아까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이 바닥 쪽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하를 균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플러스라고 하는 전하를 균일하게 분포하게 만들면 아래쪽으로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때 전하 플러스의 Q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 Q라는 하는 입자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입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방금 전에 중력장에서의 힘의 크기 F와 유사하게 정의를 해 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기력을 나타내는 원인인 전하량과 곱하기 이 전기 현상의 공간인 전기장의 특성, 그 크기를 나타내는 전기장의 크기, 전기장을 두 개를 갖다가 곱한 것을 바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이 우리는 두 개를 비교해서 힘이라고 이렇게 봤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E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슷하게, 중력과 속도와 비슷하게 이미 정의를 해 놓은 거죠. 지난 시간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균일한 전기장에서 전하가 어떻게 힘을 받는지를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것인데, F는 mg처럼 F는 Q2에 해당하는 힘을 받는다. 균일할 때예요. 단 뭐가 균일하냐면 공간의 전기장의 크기가 균일할 때. 자, 여기서 전기장의 의미는 중력 가속도와 같은 의미다. 그러면 이 전기장의 크기는 위치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화성과 달과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다르듯이 주변에 있는 전하의 성질에 따라서, 즉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전하의 성질, 즉 여기에서는 밑에 있는 이런 금속판에 대전되어 있는 전하량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전기장의 크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받는 힘의 크기도 이 공간의 성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하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비교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을 기억을 해놓고 전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전기력 의 크기가 F는 Q2다 라고 균일한 전기장 속에서 어떤 전하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치 에너지, 전기력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거에 유사한 개념이지만 조금은 다른 전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앞에 그림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 먼저 중력의 경우와 그 다음에 전기력의 경우로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고자 하는 거죠. 왼쪽에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 이 네모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장이냐면 중력
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장의 모양은 여기에서 왼쪽에서는 어떤 모양이냐? 균일한 아래쪽 방향으로 모든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를 받으며 움직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즉 지구 표면 근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냐면 아래 방향으로 전기장 E를 받는 공간이에요. 자, E가 있는 균일하게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전하는 만약에 플러스 전하는 아래 방향으로 그렇죠? 플러스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운동할 거고, 그다음에 반면 마이너스 전하는 위쪽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비슷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플러스만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중력장이고 오른쪽은 전기장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물체, 아, 왼쪽 중력장에서는 질량을 가진 물체, 그다음 오른쪽 전기장에서는 전하를 가진 물체, Q, 전하, 이것을 움직이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갖다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였죠. 만약에 바로 우리가 일을 해줬다, 사람이 외부에서 일을 해줬다, 그러면 그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반면에 뭐 지구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일을 해준다라고 하면 에너지가 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증가해야 되니까 지구는 이 물체를 끌어당겨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가 물체가 플러스 y 방향으로 d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더 표현을 해보면 자, 이 물체는 여기 아래 지구에서부터 위쪽 방향으로, 그죠?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꼭 사람처럼 보이네요. 화살표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해준 거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준 거죠. 외부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해줄까요? 힘 곱하기 거리만큼 해준 거니까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어요? 네, 여기 써 있기는 하는데 mg 플러스 d만큼 우리는 여기서 일을 해준 거죠. 힘 곱하기 거리니까요. 그러면 이 물체는 뭐가 증가하죠? 바로 네,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은 바로 mgd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즉 d만큼 움직인 이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ub라고 하고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ua라고 하면 그거의 차이인 ub-ua가 바로 mg d가 되기 때문에 B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A에서의 위치 에너지 더하기 그다음에 mgd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역학의 에너지 정의에서 잘 공부를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구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를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본다면 얘는 바로 값이 0이라서 위치 에너지 mgd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이런 원리를 갖다가 똑같이 전기장에다 적용해 보면 어떤 표현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여기 있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 바닥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전하들이 무한히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접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에다가 피레침에서 내려오는 전기를 다 모아할 수 있는 접지를 하는 것처럼 접지를 하게 되면 여기는 자 마이너스 극성이면서도 무한히 가지고 있고 이보다 더 마이너스가 더 이상 뭐 여기서 더 멀리 갈 수는 없고 이걸 큰 저장 창고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지구가 있는데 그 주변에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가득 차 있고 위에는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플러스겠죠. 그러면 위쪽으로 우리가 그 전하 플러스 Q를 갖다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D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해준 E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물체는 방금 전에 앞장 슬라이드에서 Q2만큼의 힘을 받는다 아래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이 물체에게 해준 일은 바로 Q이라고 하는 힘 곱하기 D라고 하는
값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건데 그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똑같이 UB라고 하고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U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지구 표면이라고 했으면 얘는 접지를 했다면 그때의 위치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왼쪽과 똑같이 QED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 표현을 얻을 수 있죠. 어떤 높이 D만큼 있을 때에 바로 Q만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높이 그랬지만 이거는 실제 높이다라고 공간적인 우리가 삼천상의 높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어, 일반적으로 전기력이 0인 곳은 우리가 뭐 어디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왼쪽에다가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0인 위치를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물체 조그만 물체에 뭐를 대전시키고 그 대전된 거를 사람의 손으로 건드린다 하면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기준인 0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하는 높이는 절대적인 어떤 공간상의 삼천 공간상의 높이가 아니라 가상의 공간상의 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냐면 가상의 전기장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전기장에서 즉 균일한 전기장에서 바로 위치 에너지는 Q, E, 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 절대값이 0일 때고 만약에 여기가 뭐 기준 위치가 어떤 위치 에너지가 있었다. 그러면 QU는 U0 더하기 QED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기 에너지다. 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것 하나를 더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QED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요. QED라고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크기는 우리가 가지고 간 이 Q, 즉 전하가 얼마나 큰 Q냐에 따라서 그 위치 에너지 값은 달라지죠. 중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력에서도 우리가 어떤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그 물체의 질량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값은 달라지죠. 위치 에너지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하에 관계없이, 전하의 크기에 관계없이 갖는 값을 갖다가 알고 싶어서 얘를 Q로 나눠본 거예요. Q로 나눠보면 Q가 이렇게 사라지고 ED라고 하는 값만 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말로 정의를 했느냐. 위치 에너지에서 Q를 빼서 그것의 의미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에너지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헷갈리죠. 왜냐하면 단위를 살펴보면 에너지의 단위에서 단위 전하를 뺀 거기 때문에 줄 퍼 쿨롱은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전기 위치 에너지에서 에너지자만 딱 빼서 말을 해요. 그러면 전기 위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이상하죠. 얘를 갖다가 줄여서 우리는 전위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 전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그냥 포텐셜이에요.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였죠. 그런데 거기서 이 에너지자를 빼고 앞에 있는 것만 써서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전기 위치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에서 그때 작용하는 이때 써 있는 Q를 약분하게 된 것, 즉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포텐셜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면 중력에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지저분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쓸게요. mgh라고 하는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m을 집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gh라고 하는 것이 남는데 이거는 중력 거속도 곱하기 높이죠. 얘는 어떤 공간적인 성질이긴 하는데 어떤 물체가 오지 않는 이상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력 포텐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리학을 한다면 배우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얘기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위라고 하는 전기 포텐셜이라고 하는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뭐냐면 이 전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단위도 보면 줄퍼 쿨롱이라고 했는데 얘를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고 그랬죠. 이 볼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의 단위예요? 바로 전압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죠. 그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 이것이 전위의 차이를 말해요. 절대값이 아닌 어떤 전위와 어떤 전위의 그 사이의 간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 델타 V라고 하는 전위는 V라고 하고요. 그것의 차이인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나중 전위에서 처음 전위죠. 이것이 0이든 0이 아니든 두 번째 처음 전위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이 없이 쓸 수 있는 전위차인데요. 만약에 0이면 이것이 전위차가 곧 전위와 같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그 전위차를 전기장 곱하기 D라고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암기해야 되는 것인데요.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눈 것으로서 어떤 공간의 성질을 나타낸다. 근데 그것은 전기적 공간의 성질로서 전위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다. 근데 전위가 높은 곳에 어떤 전하를 놓게 되면 그 양전하는 낮은 곳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공식으로는 전위가 바로 위 값은 V라고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두 지점의 전위차는 바로 전압이라고 우리가 회로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 퀴즈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학습했던 전위와 전위차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는 그림을 보면 90V, 80V, 70V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볼트라고 해요. 여기를 90볼트의 전위를 갖는 곳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40V의 전위를 갖는 곳이라고 합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인데 그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어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냐? 단위 전하당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얘는 어떤 전하가 오느냐에 따라서 큰 전하가 오면 큰 에너지를 갖게 되고 작은 전하가 오면 작은 에너지를 갖게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이 그 전기적인 위치가 높은 쪽이고 오른쪽은 그 전기적인 위치가 낮은 쪽이라서 얘가 이렇게 균일하게 그 전위값이 위치값이 낮아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뭘 갖다 놓으면 이 전위의 경사를 따라서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바로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되면 이 플러스 전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값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위차는 가장 큰 전위차는 바로 50V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60V와 50V의 전위를 갖는 곳에서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은 차이는 10V가 전위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5개의 양성자의 경로이다라고 했어요.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Q의 전하량을 갖는 거죠.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 2의 전하량을 갖는 아주 작은 입자인데 이것이 외력의 한 1이 가장 큰 것은 즉 이것을 갖다가 외부에서 힘을 줘서 얘를 갖다가 움직여줬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1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1의 크기는 바로 방금 전 어떻게 얘기했냐면 1은 힘 곱하기 그는 자 외부에서의 힘이 한 1은 외부에서 준 힘 곱하기 실제로 변이인데 이때 곱하기는 잘못 썼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얘는 바로 뭐예요? 네, 스칼라 곱이죠. 그래서 방향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1번을 보면요.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처음과 끝만 신경 쓰면 되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2번은 같은 만큼 움직였네요. 3번은 네, 요만큼 결과적으로 이동한 거고 두 칸. 4번은 왼쪽으로 한 칸, 5번은 오른쪽으로 한 칸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1번, 2번, 5번은 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3번은 오른쪽으로 두 칸, 4번은 왼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어떤 게 외력이 일을 하게 돼요? 외력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전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죠. 즉, 이 전하는 플러스 Q고 당연히 오른쪽으로 Q2만큼의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외력이 일을 하려면 당연히 왼쪽으로 물체를 이동시켜야 즉 외력의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이 둘 다 얘도 왼쪽 그 다음에 얘도 왼쪽이 되니까 그게 1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이 되겠죠.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풀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전위 개념을 하면 전위가 높은 곳에 바로 즉 전위가 커지면 즉 우리가 전위 V라고 했는데 이 전위 V라고 하는 것은 ED라고 했고 여기에다 Q를 곱하게 되면은요 VQ QV는 QED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 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죠. 즉 일을 해주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똑같은 전하에게 일을 해주면 전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즉 일을 가장 많이 한 것은 전위가 높아진 것이죠. 그만큼 높은 곳으로 거꾸로 이동시켜 줘야 줬을 때 일을 하는 것이 되니까 결국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1번은 오른쪽, 2번도 오른쪽 위치가 전위가 낮아졌어요. 그 다음에 5번도 전위가 5번은 오른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3번도 오른쪽으로 2개. 즉, 전위가 높아진 것은 4번에서 요거죠. 5번. 자, 이게 번호가, 네, 4번이죠, 4번. 얘가 이렇게 가서 왔으니까, 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감이 오셨는지, 더 헷갈려졌는지, 네,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소개로 이 전이를 왜 공부했는지 바로 다음인 전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전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류에 대해서 공부합시다.